네, 안녕하십니까. 쉽게 하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네, 오늘은 인덱스 투자가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직장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거주 부동산이 일단 1순위고, 이제 2순위가 꾸준하게 이제 적립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재테크 방법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이제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왜 인덱스 ETF 투자가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인덱스 ETF 투자가 적합한 이유는 과거의 그 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래프와 보시다시피 금리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주식의 그 수익률이 줄어들고,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데, 여기 금리 상승 기간인 가장 안 좋은 경우에도 S&P 500이 대충 평균 한 7% 정도로 이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976년 1월부터 2015년도까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S&P 500의 지수인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아마 연평균 약 한 8% 정도의 복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경제 위기가 있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만 이때 절대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다면은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복리 마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7%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과거에 1930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로 끊어봐도 한 8% 정도 복리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 3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때 두 번, 세 번, 얼마나 올진 모르겠지만 최소 2, 30%의 대폭 하락기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 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S&P 500이 한 18% 정도 하락을 했고, 코로나 때도 한 20 몇 퍼센트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변동성을 견뎌내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은 연평균 8% 복리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변동성에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용기를 낸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S&P 500에 나스닥 100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어떤 지수고 여러 종목을 합해서 이렇게 전체 바스켓으로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 시장이 있어요. 한국 시장도 있고 코덱스 200도 있는데 왜 미국에 있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선호를 하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과거의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미국은 한국 시장에 비해서 배당에 인색하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없고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많이 떨어져요.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 차이 나는 거,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닌 대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산업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사업을 중복 상장시켜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지수가 좀 많이 할인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막강한 자본, 그 다음에 내수 시장도 우리나라 인구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마켓 시장의 크기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국방력,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국 시장보다 많이 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가로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세로 간다면은 미국 지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계 빅텍 탑 기업들 있잖아요. 흔히 많이 들었다시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그런 이제 빅테크 회사들도 전부 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20년도 1월까지 빨간색이 코스피고 파란색이 S&P 500인데, 이게 주가 차트 보시면은 S&P 500이 꽤 오랫동안 2013년도부터 역전을 해서 꽤 오랫동안 많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시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랬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보장을 하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100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를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 간에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그 경쟁력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주가와 현재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좀 비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면은 미국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긴 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인덱스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투자에서 했을 때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이 덜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저축하는 개념으로 긴 시기를 거쳐서 적립식 매수가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단기 변동성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노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성급하게 확 엄청 크게 매수한다는 그런 행동들, 많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 저도 가끔씩 그러지만은 길게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싸게 이렇게 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꾸 이제 차트나 그런 변동성에 노출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싼 것 같다라고 덥석 사버리고, 얼마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비중을 확 실어버려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손실을 보고, 그 손실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이 이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이제 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매매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복리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같이 본업에 있는 바쁜 직장인들이 투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계좌에서 미국 인덱스 ETF 상품을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서 이제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내게 되면은 15.4%의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익금의 15.4%가 이제 떼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연금저축계좌는 매매를 할 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4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로 총 금액이 5,500만원 초과되면 13.2%, 5,500만원 미만이면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이거는 IRP 계좌도 한도 300만원 선까지 세액공제가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금저축이랑 IRP 간의 이제 비교 또한 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이죠. 그러면 600만원에 13.5%까지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한 78만원 정도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다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또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그리고 IRP 계좌를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 수수료, 이 15.4%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연 600만원 선까지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고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빼려면은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이렇게 토해내고 이제 깰 수밖에 없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느꼈다거나 꼭 급전이 필요할 만한 그런 자료를 소명을 해야지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 세액공제 받은 거를, 누린 거를 다 토해내고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묶인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넣으면 안 뺀다는 그런 여윳돈을 가지고 이렇게 연금저축 IRP를 활용을 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만큼 복리의 맛을 누릴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그리고 연평균 8% 수익률, 그리고 세액공제 14%의 그런 금액까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원금은 2억 7천만 원인데 최종 자산은 약 한 11억 정도로 이 연평균 8%의 복리 수익률에 그런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리 마법이고요. 이 전제 조건은 팔지 않고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세 전략이 있는데, 이제 연금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을 때 나중에 연금을 타먹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1200만원 이상일 때 뭐 15% 세금을 부과한 뒤 연금을 받는 방법 또한 있는데,
이건 앞으로 법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